김철수 아저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3년째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지하철역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사실 김철수 아저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그를 간병해 준 것은 아내도 자식도 아닌 병원의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청소부 할머니 박순자 씨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바빠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는데 박순자 씨만이 매일 그를 돌봐줬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이렇게 돌봐주세요? 김철수 아저씨가 물었을 때 박순자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 말에 김철수 아저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사회적 지위와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는데 이 할머니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원 후 김철수 아저씨는 박순자 씨에게 큰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 후 박순자 씨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직접 청소부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하철 직원 박민수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김철수 아저씨를 3년 넘게 봐왔지만 여전히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일찍 끝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서요. 김철수 아저씨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김철수 아저씨는 평소와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의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아파서 조퇴를 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해외 출장 중이어서 김철수 아저씨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서둘러 지하철역을 나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온 그의 모습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옷을 갈아입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데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오전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 보안관 김태호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김태호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자신의 작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김태호는 김철수 아저씨의 작업복 차림을 보고 학교에 볼 일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거친 손,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모든 것이 그의 편견을 확신시켰습니다. 손자를 데리러 왔는데요. 민준이요, 3학년 2반. 김철수 아저씨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신분증 있으세요? 그리고 미리 연락하셨나요? 김태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철수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학교 보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까다롭게 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아저씨의 외모 때문에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여기 신분증이요. 담임 선생님께 연락도 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김태호는 신분증을 받아 대충 확인하고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단정하게 오시죠. 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요. 그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손자를 생각해 참았습니다. 3년간의 청소부 생활로 이런 무시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선 김철수 아저씨를 본 선생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학년부장 최진호는 아예 코를 찡그렸습니다. 최진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외모를 중시하고 권위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세요. 담임 선생님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30대 중반의 여교사로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학급에서도 모범생이고 항상 깔끔한 차림의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준이가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요. 김철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무실 안의 다른 선생님들도 그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최진호 학년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은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김철수 아저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시는데 좀 더 단정한 복장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교무실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참 다양하네요. 민준이네는 그동안 괜찮았는데 할아버지는 좀.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나 봐요. 김철수 아저씨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3년간의 청소부 생활에서도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의 아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분이 지금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진호가 계속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학교에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학교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때 학부모 회장 김미숙이 교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명품 옷차림에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남편이 지역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를 본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여기가 교무실인데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마치 김철수 아저씨가 교무실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세요. 이수진 선생님이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김미숙이 김철수 아저씨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학교에 올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교육기관이고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 이미지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오시면 다른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죠? 그 말에 교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심한 말이었지만
아무도 김미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무시를 당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나요? 김철수 아저씨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보건실에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서류부터 작성하셔야 해요. 이수진 선생님이 조퇴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하시고 연락처도 적어주세요. 김철수 아저씨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교무실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아버지는 해외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데 할아버지는 저렇게 다르시네. 아무래도 집안 사정이 복잡한가 봐요. 마침내 민준이가 보건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아파? 김철수 아저씨가 손자의 이마를 만져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할아버지가 학교에 와도 되나? 민준이네 부모님은 뭐 하는지. 학교 품격이 떨어지네. 아이가 불쌍해. 민준이는 그 소리들을 듣고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이도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요.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민준이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가 김철수 아저씨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간호사 이름은 박선영으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 아저씨의 작업복 차림을 보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보험증을 내밀었습니다. 응급실 이용료 선납하셔야 합니다. 3만 원이에요. 카드로 결제 가능하세요? 마치 김철수 아저씨가 돈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말투였습니다. 네, 카드로 할게요. 하지만 간호사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보호자가 맞으시죠? 신분 확인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과도한 확인 절차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진료를 받는데 유독 김철수 아저씨에게만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으세요? 요즘 보험 사기가 많아서요. 김철수 아저씨는 당황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 서류는 없는데요. 신분증으로는 안 되나요? 글쎄요. 규정상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간호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아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확인받아야겠네요. 김철수 아저씨는 답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열이 높아서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쓸데없는 절차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김철수 아저씨와 민준이를 본 의사 박형준의 태도도 차가웠습니다. 박형준은 40대 초반의 남성 의사로 평소 환자를 대할 때도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김철수 아저씨를 보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출장 중이라서 제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진료비 결제는 할 수 있으시죠?
또다시 돈 걱정부터 하는 의사. 김철수 아저씨의 외모를 보고 지불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답했지만 의사의 태도는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나중에 진료비 문제로 말이 많아서요.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카드로 먼저 결제하실 수 있나요? 그래야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는 진료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돈부터 받으려 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빨리 진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철수 아저씨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결제부터 하세요. 병원 규정이에요. 결국 김철수 아저씨는 먼저 진료비를 결제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높은 열로 고생하고 있는데 의사는 돈부터 받고 나서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감기인 것 같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간단한 진료가 끝나고 나서야 의사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약국에서 약 받아서 잘 먹이시고 열이 안 내리면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인사했지만 의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김철수 아저씨는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한 모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좀 더 단정하게 오시죠. 학교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 돈이나 제대로 낼 수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문제가 많아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무시받아야 한다니. 김철수 아저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하게 살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하지만 3년 전 박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김철수 아저씨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당하는 차별과 무시가 얼마나 가혹한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김철수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 때문에 속상하셨죠? 아니야.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말에 김철수 아저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손자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니. 민준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단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야. 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날 밤 11시 김철수 아저씨에게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사안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김철수 아저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김철수 아저씨의 비서실장 정민철이었습니다. 내일 갑자기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사실 김철수 아저씨는 국내 최대 건설 회사인 태산건설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가 3년 전부터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한 이유는 박순자 할머니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부유하게 살아온 자신이 정작 서민들의 삶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나?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3년간 직접 청소부, 택시기사, 식당 직원 등의 일을 경험해 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는 한 명의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 정민호였습니다. 그는 어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제보받고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한 학부모가 어제 교무실에서 본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신문사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여기서 한 할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정민호 기자가 이수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일이요. 별거 아니었는데요. 이수진 선생님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꽤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수라고 하시는데 민준이 할아버지세요. 기자는 김철수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요. 청소부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민호 기자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60대 중반 설마. 정민호 기자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경제부 기자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국내 주요 기업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산건설 창립자 김철수 명예회장 나이 64세 국내 건설업계의 전설적인 인물. 설마 같은 사람일까? 기자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태산건설 김철수 명예회장의 손자 이름은 김민준 나이는 9세. 현재 이 지역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맞다. 같은 사람이야. 정민호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즉시 태산건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님과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명예회장님께서는 은퇴 후 사적인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인터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정민철 비서실장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 어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학교에서 모욕당한 60대 청소부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 기사에는 어제 일어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차가운 대우, 학부모 회장의 노골적인 무시, 병원에서의 모욕까지. 다만 김철수 아저씨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자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60대 어르신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손자 아픈데 달려온 할아버지를 저렇게 무시하다니 우리 할아버지 같아서 눈물이 난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가 문제야. 학교나 병원이나 다 똑같네. 돈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댓글 중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태산건설 김철수 명예회장님 아니세요? 손자 이름도 김민준이고 나이도 비슷한데. 댓글을 본 다른 네티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이 누구지? 태산건설 창립자 말하는 거 같은데. 설마 그럴 리가 이름만 같은 거 아닐까? 하지만 손자 이름까지 같다는 건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하지만 의혹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건설 김철수 명예회장님 프로필 찾아봤는데 정말 64세시고 손자가 김민준이래요. 나이도 딱 맞고. 설마 정말 그분이신가?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그런 분이 청소부를 할 리가 없잖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철수 아저씨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원했지만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한 네티즌이 3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태산건설 김철수 명예회장
은퇴 후 소시민 체험 생활 중. 3년 전 기사에는 김철수 명예회장이 은퇴 후 일반인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그분이시다.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구나. 3년 동안 서민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그런 분을 학교에서 저렇게 무시했다고. 인터넷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본 시민들도 몰려왔습니다. 어제 김철수 명예회장님을 모욕한 사람들 어디 있어요? 태산건설 창립자를 청소부라고 무시했다면서요? 그런 분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학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진호 학년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분이셨다고? 학부모 회장은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태산건설 명예회장님께 그런 말을. 그녀는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태산건설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김철수 명예회장은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히 소집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민준이 할아버지가 태산건설 김철수 명예회장님이셨다는 소문이. 뭐라고? 정말이야? 교장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산건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건물도 태산건설에서 지은 것이었고 매년 장학금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병원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태산건설 명예회장님을 돈 없는 사람 취급했다면서요? 그런 분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박형준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김철수 명예회장님이셨다고요? 간호사들도 어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명예회장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우리가 정말 큰일 냈네. 태산그룹이 우리 병원 최대 후원 업체인데. 한편 김철수 명예회장은 집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할아버지야. 김철수 명예회장은 손자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민철 씨,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명예회장님 정말이십니까? 3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서시는 건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산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은 이번에도 평소 입던 소박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정장이 아닌 깔끔하지만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산건설 김철수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김철수 명예회장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3년간 왜 이런 생활을 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그들을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당한 일들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슬펐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청소부, 택시기사, 식당 직원 등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차별과 무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제게는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태산건설은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부든 임원이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를 무시했던 분들을 용서합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의 말에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사회의 편견에 물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진호 학년부장과 김미숙 학부모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무례한 행동을. 김미숙도 똑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청소부 아저씨, 택시기사분들도 똑같이 존중해 주세요.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형준 의사와 간호사들도 태산건설을 찾아왔습니다. 명예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형준 의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차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모든 환자는 소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사회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차별금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부모를 존중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병원들도 환자 차별 방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환자의 외모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했습니다. 태산건설을 시작으로 많은 회사에서 직급과 관계없이 김철수 명예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등과 존중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존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청소부, 택시기사, 식당 직원, 경비원 이 모든 분들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매월 존중의 날을 정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민준이도 할아버지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맞다. 민준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도 할아버지처럼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 거예요. 민준이는 학교에서도 변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매일 인사드리고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의 이야기가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예회장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지하철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김철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김철수 명예회장이 없는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청소부, 모든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이의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이제 모든 학부모를 똑같이 존중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최진호 학년부장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학교에서 인간 존중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미숙 학부모 회장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 청소 아주머니들과 친하게 지내며 매달 감사 선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박형준 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평등 대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환자는 동등합니다. 외모,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모든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철수 명예회장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모든 시민은 소중합니다.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기업들도 직급 차별을 없애고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일반 시민들도 변화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택시기사님께 존댓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김철수 명예회장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저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완전한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존중해 주세요. 지금 김철수 명예회장은 여전히 가끔 청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합니다. 할아버지, 왜 아직도 청소 일을 하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모든 일은 소중한 거야. 청소도 회사 경영도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단다.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사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저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 거예요. 김철수 명예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의 이야기가 알려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든 직업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김철수 명예회장의 용기 있는 고백이 온 나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철수 명예회장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